아빠가 무슨 일을 했길래 저런 아빠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네, 어떤 거죠? 먼저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새벽에 부천에 있는 한 4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40대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아이고. 아내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게 됐고요. 이 남편도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결국 이 남성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평소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지인과 여행을 다닌다는 이유로 굉장히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렇게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말이죠. 당시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 초등학생 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던, 지금 나오네요, 사파로. 그래서 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다투는 소리가 집에서 난 거죠. 이렇게 막 시끄럽고 몸싸움도 하는 것 같고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안방 문을 열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다친 채로 이제 쓰러진 모습을 발견을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엄마를 이제 해치고 있다, 엄마에게 피가 난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장님, 진짜 다른 사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해도 진짜 막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이거는 아이 정말 나중에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힘든 사례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뭐 엄마가 자해하는 것을 본 아이, 그다음에 뭐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본 아이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직접 상담도 하셨어요?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경우에 그게 너무 습관화되면은 제가 봤던 중에 되게 굉장히 슬펐던 건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도 아이들은 테레비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뎌지기도 하고 아픔의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한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한다던가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사귀어서 그 뒤에 숨는 그런 증상이 있던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갖가지로 그 자기의 멸절의 공포, 내가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공포를 잊고자 평생을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떨 거라는 거는 사실 좀 상상이 가능합니다. 소장님,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치유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한 케이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엄마와 아빠와 그다음에 이 당사자를 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엄마의 잘못이 네 잘못이 아니고 아빠의 고통이 또 네 고통이 아니고 가족이긴 하지만 그리고 너의 잘못은 없고 이것을 그 충분한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하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성적인 작업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은 너와는 분리된 것이다. 네, 그 작업이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체크포인트로 전해드렸지만 아빠를 선처해 주세요. 이 호소 편지를 이 딸 아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던 그 딸이 법원에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이거 관련 이 기사 댓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딸 아이의 행동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는데 그 엄마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애가 하면 그거는 이제 너무 엄마한테도 미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댓글 남겼냐면 아마 할머니가 시켰을 것이다. 친할머니가 시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마음이 또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탄원서를 쓰면 엄마한테 평생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탄원서를 안 쓰면 아빠한테 평생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겠죠. 어차피 엄마는 천국으로 갔고 살아있는 아빠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아이를 분리시켜야 되고 여기 더 이상 끼면 안 되거든요. 신고도 했죠. 그 현상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요. 탄원서까지 쓰면 이 아이는 굉장히 심적인 정말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야, 변호사님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참... 근데 이제 이게 야단맞는 느낌을 옆에서 들었는데 왜 야단맞는 느낌이었냐면 아마 이제 변호인이 이 부분은 좀 추진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가장 큰 고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이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인은 그 부분을 아마 가족들에게 좀 생각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재판부가 앞서 공 기자 얘기한 대로 1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12년이면 상당히 좀 그런 뭐 나름 중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재판부 이 아빠의 죄질 굉장히 나쁘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을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서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범행으로 끝맺지만 이 아빠를 장기간 사이로부터 격리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지금 뭐 공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변호사님 앞서 잠깐 얘기하신 대로 진짜 이 뭡니까 이 변호인의 그런 조력이 뭐 좀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실제 재판부에서 법정형을 계산할 때는 판결이 이 정해진 형량에서 2배로 뛰었다가요. 또 거기서 이런 부분은 하지만 고려해야 돼. 그게 이제 선처를 받았다는 탄원서가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직접 자수도 했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과거에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감경이 되거든요. 그럼 또 절반으로 딱 깎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한 게 12년이 일반 동기 살인이라는 걸 정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만 거기도 상중하가 있는데 중간 정도로 일단 재판부에서 놓고 그 안에서 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소장님, 그 아이가 뭐 앞서도 잠깐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소장님한테 온다, 그럼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듣겠죠.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정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때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아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너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조금도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낄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얘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